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페라 한돈 팔기 김창곤의 한스푼 TV입니다. 오늘은 우와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울보는다 했겠지. 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스푼 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번 영상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탄생이라는 주제와 어울리게 오페라의 탄생에 대해서, 최초의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사에서 최초의 오페라가 무려 3개나 됩니다. 우와! 최초의 오페라라면 한 작품이어야 되는데 최초의 타이틀 작품이 3개나 됩니다. 이 주제에 앞서서 먼저 재미있는 음악사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초의 오페라 스토리로 이어지는 이유이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음악, 영어로는 뮤직인데 이 단어의 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노래하거나 시로 남기고자 했으나 이를 담당할 신이 없음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쟁에서 승리하자 성전가를 만들고 싶었던 제우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에게 가서 9밤을 계속해서 동침한 끝에 9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우와! 신기하네. 제우스 살아있네. 참고로 무네모시메는 영어 memory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9자매는 음악, 역사, 문학, 과학,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로 그리스어로는 무사, 영어로는 뮤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 뮤즈가 관장하는 행위, 예술 또는 기술을 의미하는 무직계에서 뮤직 음악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뮤즈들이 사는 신전을 무사이온, 라틴어로는 무세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뜻하는 영어 뮤지엄이 유래되었습니다. 자, 뮤즈의 후견인이 있는데 태양의 신 아폴로입니다. 음악의 신이기도 하죠. 아폴로는 뮤즈 중에 막내인 깔리오페와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최고의 명가수이자 리라 연주자인 그 이름하여 오르페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명가수이자 리라 악기의 연주자. 뭔가 번뜩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신하 오르페오의 캐릭터는 오페라 주인공 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인물입니다. 필연적으로 음악이 있는 극을 구성하기에 가장 용이한 신하이죠. 자연스럽게 인물 특징을 오페라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기 있는 오페라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세계의 최초 오페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오페라는 피렌체에서 1958년 초연한 오페라 다프네입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작곡가는 베리, 대본가는 리누치니입니다. 불행히도 대본만 좀 남아있고 악보는 거의 분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입니다. 이것도 피렌체인데 1600년 프랑스 앙리 4세와 메디치 가문의 마리아의 결혼 축하 공연을 위해 제작된 페리와 까치니의 공동작품 에우리디체입니다. 제가 공동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속된 말로 갑질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당시 결혼식 표현 축제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 축하 공연을 했겠죠. 축하 공연의 일환으로 오페라가 공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행사는 사실 까치니의 마드리갈 공연이었고 페리의 오페라는 부수적인 공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까치니는 젊은 작곡가 페리의 전형을 심하게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엄청 굴리게 되죠. 까치니는 먼저 자신의 제자들을 몇몇 배역에 꽂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페리는 까치니가 선배라 거절할 수 없어서 부탁을 들어주었고, 후에 까치니는 제자들이 맡은 역은 자신이 작곡해야 한다고 고집한 탓에 전체 음악의 3분의 1은 까치니가 음악을 만들
들게 되었고 결국 공동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초연할 때 작곡가 베리가 오르페오 역을 맡아서 노래했습니다. 작곡가이기도 하고 성악가이기도 했군요. 오페라 후원자였던 꼬르스 이백작은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는 사실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연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그 당시 사용된 악기의 수가 불과 4개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날의 오페라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열이 빡친 선배 까치니가 이듬해 먼저 단독으로 에우리디체를 작곡하게 됩니다. 선제의 공격을 한 것이죠. 페리 역시 이에 질사라 한 달 후에 심려를 기울여서 똑같은 제목으로 만들게 되죠. 음악적인 평가는 베리의 작품이 더 좋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페리가 승리했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페라입니다. 1607년 만토바에서 작곡가 몬테베르디의 작품 오르페오입니다. 이 오페라가 모든 면에서 오페라다운 면모를 갖춘 오페라입니다. 악사의 수도 36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연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대 오페라의 초석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 오페라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오페라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오는 내용이 같습니다. 왜냐고요? 에우리디체는 오르페오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자, 이쯤에서 오르페오 신화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오르페오는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 에우리디체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오르페오는 죽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를 노래로 감동시키고 지상 세계로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아내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되죠. 하지만 지하와 지상 세계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필이면 오르페오는 아내를 보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그녀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다시 에우리디체를 잃게 됩니다. 물론 에우리디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오르페오에게 땡깡을 부렸던 거죠. 왜 안 쳐다보노?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배?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에우리디체를 사랑하는 오르페오는 참지 못하고 그만 돌아보게 된 것이죠. 신화에도 여자의 바가지가 있었군요. 아무튼 이후 오르페오는 자책을 심하게 했으며 다른 여자에게도 눈길도 안 줬죠. 이때 어떤 못된 여자가 그를 유혹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자 다른 못된 여인들까지 오르페오에게 데리고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여인들은 격분한 나머지 오르페오를 여러 갈래로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잠깐. 아니 이런 내용을 결혼 축하 공연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래 새드 엔딩을 대본가 리누치니가 후반부 부분을 해피 엔딩으로 바꿔서 결혼 축하 공연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왕 하데스가 아무 조건 없이 에우리디체를 오르페오에게 주었고 자연스럽게 지상 세계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 엔딩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축제의 합창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냥 최초의 오페라,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오페라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결말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한스푼TV 오페라 한눈 팔기였습니다.